조선시대 대표 예언서 정감록에 기록된 십승지. 조선시대에 사회의 난을 피해 몸을 보존하며 살았던 환경 좋은 피난처 10곳. 십승지는 과연 어디일까? 네, 교수님, 제가 십승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신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십승지지는 10군데의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십승지지는 보통 십승보신지지라는 말로도 해요. 보신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요즘 코로나같이 큰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때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 집안 전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를 꼽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소백산 밑에 풍기의 이 금계촌, 이 지역을 꼽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불리는 소백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풍기읍 금계리에 계곡이 하나 있다. 크고 작은 바위와 노송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경관을 자랑하는 금선 계곡이다. 남사고 선생이 아까 십승지지라는 그런 곳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첫 손가락에 꼽는 곳이 바로 이 계곡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바위에 금선대라고 한자로 이 바위, 큰 너럭바위가 금선대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 위에 기둥도 거의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바위 위에다 정자를 얹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금선정입니다. 여기가 금선대고 금선정. 예, 그렇죠. 굉장히 아담한 작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이 우리가 말했던 그 십승지지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전란이나 이런 그 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전란 중에 제일 심한 것이 몽고란,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6.25 뭐 이런 큰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곳이니까 남사고 선생이 말했던 십승지지, 십승보신지지라고 하는 것에 딱 걸맞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십승지 1번지이자 빼어난 풍광으로 수많은 대학자의 발길을 사로잡은 금선계곡. 그 위로 올라가면 산 중턱에 금양정사가 있다. 교수님,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금계에 황줄량 선생이 제자들하고 함께 공부하던 곳입니다. 저기 현판을 보면 금양정사라고 한자로 쓰여 있거든요. 예, 저 금양은 금계 선생을 의미하고 양은 양지 바른 곳, 산 밑에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붙인 거고요. 정사는 선비들이 공부하던 그런 장소를 정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예. 금계 선생과 태계 이황 선생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관계인가요? 황줄량 선생은 아주 일찍 과거급제, 그래서 소년등과 했다라고 할 정도로 20대 초반에 이렇게 문과에 급제하셔서 일찍부터 벼슬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태계 선생을 존경해서 태계 선생하고 편지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태계 집에 보면 가장 먼저 편지를 수록한 것이 이 금계 선생입니다. 황줄량 선생으로 거의 한 권 분량이 될 정도로 태계 선생이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계가 밀접한 분이고요. 사실은 태계 선생이 앞서서 이 제자가 돌아갔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네. 네, 그렇잖아요. 그 47세 정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자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애달픈 게 태계 선생이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집을 만들 적에는 스승의 문집을 제자가 편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황줄량 선생의 문집을 태계 선생이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서 일찍 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낀 제자인데 그분이 후문하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청빈한 금계 선생의 자취가 가득한 금양정사와
전쟁, 질병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풍기 금계초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이유다. 교수님, 여기는 우복동이라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 뒤에 이 동네 분들이 청화산 우복지다라고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우복지는 우복동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 이 우복동이라고 하는 곳은 조선 후기에 그 피접의 땅, 혼란한 세상, 그 다음에 전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우복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백과사전 같은 데는 이곳이 상상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복동 신화라고 할까, 전설이라고 할까, 이것을 널리 퍼뜨린 곳이 바로 청화산인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입니다. 택리지에서 이 우복동을 비롯해서 저 속리산하고 소백산, 요 청화산, 요 사이에 그렇게 난을 피해서 또 뭐 들어가서는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시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유동 계곡에 바로 이 우복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이끌고 우복동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컨대 풍기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여기를 왜 들어와서 여기 사느냐라고 했을 적에 바로 난을 피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이렇게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산봉우리 시냇물이 천겹 백겹 둘러싸서 여민 옷섭 겹친 주름 터진 곳이 없고 기름진 땅 솟는 샘물 농사짓기에 알맞아서 100년 가도 늙지 않는 장수의 고장이라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팔경의 하나로 예로부터 제2의 금강인 소금강으로도 불렸던 속리산. 그 골짜기 따라 흐르던 물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기 직전 마지막 힘을 모아 빚어놓은 비경, 용유 계곡이다. 교수님, 여기 예. 너무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예, 여기 보면은 계곡물이 아주 맑고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바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쌍용 계곡입니다. 여기 물이 사실은 낙동강의 발원지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 속에 한자로 뭐 새겨져 있어요. 예, 저렇게 넓은 반석 위에 회란석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새겨놨지 않습니까? 회란석은 회는 물이 이렇게 도른다라는, 물이 여기 애둘러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라는 물결친다라는 뜻이고요. 물이 빙빙 돌면서 물결져서 내려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넓어서 옛날 시인들, 묵객들이 여기서 시위를 열 수도 있고 뭐 나들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요. 여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바위에 연좌석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상류 쪽으로 가보면 연좌석이 있는데 그 연이 잔치연자고 좌가 앉을자니까 잔치하면 앉아 놀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데서 또 새겨놓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리포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놀기 좋은 그런 좌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정말 선비들이 오기 힘든 지역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적에도 보면 굉장히 저 시내로부터 읍내로부터 멀리 와 있잖아요. 계곡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외적도 또 침입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적에 난을 피해서 들어온다라고 할 적에 이 지역이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고 뭐 또 든다고 하면은 지리산 청학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빼어난 산수가 온 사방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꼭 우복동이 아니더라도 멋과 운치를 담은 역사적 명당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되는 곳. 물이 맑은 고장으로 유명한 예천에는 국가 지정 명승 제19호 선몽대 일원이 있다. 교수님, 여기가 네. 선몽대죠? 예. 선몽대의 뜻이 어떻게 돼요? 선몽대는 신선선자의 꿈몽자 대대자거든요. 그래서 신선이 꿈에 나타나서 짓게 된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쩐지 오면서 보는데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신선이 살았다면 네. 이런 곳에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 대 위에 올라와서 선몽대 위에서 바라보면 앞에 저기서 내성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좀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백사장이 나타나는데 백사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올 때 쭉 봤지만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 수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숲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몽대를 국가가 지정한 명승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영남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명칭 지정을 할 적에 선몽대라고만 지정하지 않고 선몽대 일원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이유가 바로 이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내성천의 백사장이라든지 뒤에 수목까지도 아름답다라고 해서 다 함께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선이 나타나고 자기가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선몽대는 어떤 분이 또 이제 지으셨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예. 태계 선생의 조카인 그 이굉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평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인 이열도, 우암 이열도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이 누정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뭐 태계 선생이 이 지역의 곳곳에 제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분들도 있어서 이 예천의 태계 선생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다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누정도 태계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사실은 이 누정을 지었을 적에 태계 선생이 직접 와보지는 못하시고 시를 지어 보내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판을 만드는데 지금 저 안에 현판이 가장 높은 곳에 중심의 높은 곳에 태계 선생의 그 시가 현판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4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선몽대 일원은 기러기가 내성천에서 먹이를 먹고 백사장에서 한가로이 쉬는 형상이라 해서 풍수학적 길지로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잠시 쉬어가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선몽대다. 많은 분들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남겨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고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잘 보존해서 또 미래 세대한테 그것을 다 남겨줘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과거에 현실을 떠나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이자 도피처가 있었다. 그곳은 이제 후손들의 마음을 달래는 쉼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땅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다른 서사를 쌓아가고 있다.